수박은 김동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험이 이제 오늘로써 38일 정도 남아있고요. 또 많이 여러분들이 또 조급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또 차근차근 해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2023년도 소방 공무원 채용 공고 주요 사항이 됩니다. 우리가 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 다 보셨겠습니다만 인원인 1560명 정도로 나타났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경력 채용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는 세세하게 뒤편에 보면 몇 명 뽑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다 구급 경체, 구조 경체가 아니라 소방 관련 학과도 있고 화학 구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경체가 서울에는 104명 남자를 뽑는다는 것이 구조만 104명 뽑지 않는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는 구조대로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고, 또 다른 경체는 다른 경체대로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보였습니다. 시험 일정인데요. 우리가 시행 공고 1이 2월 13일 이제 접수가 시작됩니다. 2월 13일부터 17일까지인데 접수할 때 작년도를 보고 저작년도를 보고 3년치를 보니까 2월 17일날 접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인원을 소사모라든지 커뮤니티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다 조합해서 경쟁률이 적은 지역을 선택해서 가다 보니까 2월 17일 날 18시까지가 종료라면 15시경부터 많이 몰려들어요. 그래서 한때는 소방청이 서버가 땅 터지는 사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접수를 못해서 그런 학생들을 많이 봤습니다. 소신 지원으로 여러분들이 딱 미리 선택하고 그 이상 경쟁률을 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필기시험은 우리가 3월 18일 날 시험이 되겠고요. 또 시험 치는 날을 몰라서 또 못 내려오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절에 계시다가 시험 치는 날 몰라서 19일날 내려왔는데 시험이 끝났고 내연 준비해야 되고 다시 절에 올라가고 이런 분도 많이 봤습니다. 3월 9일 날 목요일 날 그 장소가 공개된다는 거고요. 자, 결국은 접수일 착각은 매년 나오고 있고 또 일정 확인이 필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능력 검정 시험인데요. 개정사항은 우리가 영어 능력 시험과 한국사 검정력 대처되는 거고요. 이것도 많이 질문하는 것 중 하나인데 필기 시험 전일까지 취득해야 됩니다. 그게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필기 시험 전일까지 능력 시험 검정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전 등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하면 3년간 대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전 등록하지 않으면 2년간 인정되는 거고요.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사전 등록하면 3년간 인정된다는 부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가점 이후 기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격증의 면허증과 컴할 분야가 있었는데 좀 확대되었습니다. 가점은 우리가 한국 실용 글쓰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 교육 받은 경우 인정되고요. 또 영어 검정능 시험이라는 건 유교 기간만 인정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정기시험만 인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법규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공채는 25문항, 경채는 일반은 40문항이 되는 거고, 물론 구급과 화학과 정보통신은 없습니다만, 여기 보면 출제 범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해당 법령의 부칙의 경과 규정을 두는 조항은 출제 범위 제외돼 나와 있는데, 종전에는, 그러니까 신구법이 이제 대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국법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 적용하기 위해서 앞에 거는 언제까지 적용하고 신법은 언제까지 적용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자체 점검 부분에 좀 있을 테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예방법이 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이제 출제 범위에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다시 제가 카페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 배수가 되는데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배수가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얘는 이제 3배수는 3명으로 이제 명수가 딱 추가되었다는 게 이번에 달라진 점입니다. 명수가 추가된 거고요. 그래서 한 명은 물론 3배수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1.5배수에서 2.5배수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한 명에서 10명은 이제 딱 선발에 한 명이면 딱 3명이 합격자 배수가 되는 것이죠. 딱 3배수가 나와 있는 거고 2명은 6명 이렇게 딱 배수가 정해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1명 이상 1.5배수, 50명 이하는 1.8배수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면접 시험은 소방청 주관 통과 시험인데 뭐 소방청이 주관한다 해서 소방청에 다 모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소방청에서 시험지를 배포해서 거기에 맞도록 이제 평정해서 나간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진행할 텐데 문제라든지 이런 배점이라든지 이건 소방청의 주관의 통합 시험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경력, 경쟁, 채용의 응시 자격 기준이 됩니다. 작년 대비해서 좀 변경된 직렬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이 좀 필수로 요구되는 사항이 됩니다. 시험 한 달 전 수험생 팁이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소방방재 아카데미 자료 확인은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 전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이걸 꼭 참조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소화시키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OMR 카드 연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영 봉투 모의고사를 해서 이제 모의고사는 봉투로 저는 진행할 겁니다.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OMR 카드 연습을 시작할 겁니다. 약 수험생의 20%, 30%가 시험 도중에 답안지를 한 번 이상 교체합니다. 숙련자 기준은 OMR 최소 작성 기준이 공채가 한 5분 정도 되겠고요. 물론 작년에 대비해서 문항수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5분, 경채는 4분 정도 됩니다. 시험 우리가 치다 보면 어떤 분은 긴장이 되기 때문에 막 손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연습 시 OMR 체크 연습은 필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시험 과목 및 문제풀이 순서를 반드시 정해야 되는데 시험 직전에 시험 과목 순서를 정하지 못하고 시험장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모의고사를 통해 자신만의 베스트 과목 순서를 정하시고 시험에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 베스트 과목이 정했다 해서 이것이 반드시 쉽다, 어렵다가 아니라 만약 문제를 풀면서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다 어렵겠구나. 문제를 풀면 쉽게 나왔다. 나만 맞추겠구나.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해가면서 풀어야 됩니다. 내가 문제를 소방학을 풀면서 1번, 2번, 3번 막혔어요. 큰일 났네. 이게 아니라 다 어렵겠구나. 내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애도 다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제당 풀이 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소방학에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오히려 소방법규에 시간 투자하지 못해 다 찍는 결과를 생긴다든지 행정법을 많이 투자해서 소방법을 못 푼다든지 이런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시간을 분배를 정확히 정해서 그 시간을 맞추어서 푸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모르는 문제 넘기셔야 됩니다. 나중에 풀어야 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거 한 문제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들이 또 완벽주의자가 됩니다. 모르는 것 끝까지 이걸 알고 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푸실 텐데 그러면 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은 넘겨서 체크했다가 나중에 푸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처음부터 이제 기본 이론을 강의를 다시 보지 않습니다. 8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 중에 처음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 중에 불안감 때문에 다시 이론 강의를 자세히 보시는 분도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빠르게 봐야 된다는 불안감 때문에 대충 보고 아는 내용을만 한 번 더 보고 시간만 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빨리 본다는 것 때문에 이보다는 여러분들이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합격 노트 강의라든지 좀 짧은 강의, 또 기출이나 디딤돌, 동영, 동풀 풀면서 몰랐던 부분을 다시 약점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방향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책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알아서 체크해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췌 후 약점에 될 만한 곳을 복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조건 많이 보다보다는 모르는 부분을 발췌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자료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장에 가보면 공부하다 보면 이해는 가지만 휘발성 계속 헷갈리는 거 까먹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재난관리법이라든지 부속법령이라든지 법규도 위원회 숫자라든지 대령이냐 행안무령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미리 시험장에 볼 걸 정해놔야 됩니다. 물론 그걸 요약 노트를 만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기부존에 있는 책에다가 표시를 해놔서 나중에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포스트잇이 존재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붙이든 어떤 형태를 취하든 형광펜을 칠하든 여러분 것이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표시해서 시험장에 보는 것도 재미가 쏠쏠합니다. 그 시험장에 보는 것이 또 한두 문제가 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생활 팁이 됩니다. 우리가 시험 한 달 전 생활 팁이 되는데요. 아침 10시에 최상의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저녁 시간대 내 활동이 가장 활발하기 때문에 아침엔 조금 멍한 상태가 지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증상은 시험장에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패턴을 바꾸셔서 공채는 75분 동안 10시에 막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춰줘야 되겠고요. 경채는 65분 정도의 체제 몸을 만드는 게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동풀을 우리가 아침에 같이 푸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아침에 나와서 같이 푸는 이유가 뭐냐면 아침형 인간을 만들어주는데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 10시에 가장 최상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부분에 동푸도 하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동푸 듣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자, 아침에 커피를 줄이는데 물론 이건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커피를 괜찮으면 계속 마시면 되겠지만 또 저는 이제 커피를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많이 갑니다. 여러분들이 카페인은 머리를 깨우는 습관을 가지는 분들은 바로 머리가 또 카페인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 머리가 멍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 잘 계산해가지고 카페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서 미리 연습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카페인을 마시지 않은 분들은 마시지 마시고 마셨던 분들은 10시에 어떤 것이 컨디션이 좋을지를 맞춰나가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10시에는 내가 최상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맞춰나가는 이런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보였습니다. 저녁 운동이 되는데요. 음주를 줄인다. 당연한 거죠. 사람의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잠이 부족하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다음날은 힘들기 마련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침에 동풀을 진행할 때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하면 목소리도 안 좋고 그래서 어젠가 그저께인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아침 운동 좀 해야겠다. 그래서 아침 운동하고 또 와서 이제 동포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뭐냐면 저는 수업할 때 최적 조건에 맞춰 수업하듯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시에 최적을 맞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녁 운동이라든지 음주라든지 이런 걸 좀 줄였으면 좋다는 얘기죠. 자, 운동은 이제 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하겠죠.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 꾸준히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체력 시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고 지금은 반드시 비타민제라든지 이런 것 꼭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30일 전부터. 그래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운동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체력에 너무 올인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체력 훈련하고 여기가 노량진인지 태릉 선충촌인지 모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뭐냐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많은 경우입니다. 특히 이제 정시만이라든지 중명탕 어떤 분은 머리에 붙이는 분도 있고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긴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걸 많이 먹기도 합니다. 또 제하는 분들은 이건 먹으니까 세상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틀리면 좋죠. 이런 마음으로 다 찍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먹어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멘탈 관리를 위해서 또 예행 연습을 미리 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모르는 것이 나왔을 때, 또 아는 것이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경우,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된 경우 등을 예상해서 미리 행동 패턴, 문제 넘기고 다음 문제 확인하는 패턴, 또 자신만의 시험 규칙을 정해놓고 푸는 것,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자, 시험에 성공을 하는 시간 관리와 멘탈 관리입니다. 여러분이 멘탈 관리가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멘탈이 지금 우리가 약해져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의 멘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만 맞추겠구나. 나는 무조건 수학 합격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되겠냐. 난 멋진 소방관이다. 진짜 소방관 되기 위해서 난 이건 견뎌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됩니다. 현재가 필요 없는 걱정으로 시간 보내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아무런 쓸데없는 고민, 1년 뒤에 생각하면 아무런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습관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난 합격한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 공부에 올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종료 전까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수험생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은 합격이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무리한 전체 모의고사 이것도 많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일주일 전 팁인데 일주일 전부터 모든 모의고사는 막
50회 막 60회를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푸는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푸는 재미는 있고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근데 그렇게 풀다 보면 시간 체크는 가능하지만 책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거기에 시간을 쏟다 보니까 체력 소모도 상당히 클 것이고요.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고요. 모의고사는 무조건 많이 푼다 해서 이게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틀린 부분을 알고 그걸 공부하고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마저 모의고 푸는데 시간을 쏟는다면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는 겁니다. 모의고사를 무조건 많이 풀자. 이건 절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리 노트라든지 필기 노트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기본서 양은 많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주는 기본서로 보되 혹시나 빠진 것이 없는지 불안감 때문에 많은 날 제대로 보지 못하고 쌓이는 게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이제 볼 때 여러분들이 형광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또 그래서 포스트잇이 중요한 거예요.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줄여나가는 거죠. 아는 건 아는 건 보지 말고요. 모르는 것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리한 노트, 필기 노트, 암기 노트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필기구 시기에 수험표, 신분증 미리 챙겨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필기구 시험 전날 구비한다는 것을 까먹거나 문제 생겨서 전날 밤에 분주하게 준비하거나 또 준비 못하는 분들은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계 시험장마다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전자제품 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장소는 반드시 한번 이제 방문해야 됩니다. 지각 방지용이 되겠죠. 그래서 개인차가 있지만 혹은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멀거나 단 한 번도 가지 않은 시험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또 교통체증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많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가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다른 버스 노선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거고요. 탈의될 만한 음식은 피해야 되겠죠. 특히 해산물, 또 상했던 음식, 회 이런 건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아침은 순한 것 미리 정리해서 일주일간 적응시켜야 됩니다. 사실 이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가 맞는 것을 미리 몸에 적응시키면서 해야 됩니다. 그 시험 날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상은 컨디션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시험 당일은 일찍 도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이란 불안한 환경에서 본인의 실력은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주의를 둘러보고 본인이 시험에 잘 볼 수 있는 익숙한 세팅으로 만들면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도착해서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름 도착해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험에 방해될 만한 요소는 미리 처리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긴장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시험장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미리 식사를 하고 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미리 준비했던 물품 다시 한번 체크하고 외부적 불안 요소를 최소화하는 상태의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요소는 무조건 다 없애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시간 분배에 집중하고 아는 문제를 다 맞추는 것에 우선 집중해야 됩니다. 그죠? 간혹 첫 문제부터 막히거나 또 초반부터 문항이 길거나 또 여러분들이 난독 중에 또 걸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점이 목표가 아니라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는 문제는 다 맞추고 모르는 문제 남는 시간을 풀어보는 이런 효율적 문제 전략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발령받고 싶은 지역 인가가 첫 번째입니다. 인원이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인원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인원이 적게 뽑는다 해서 컷이 높고 많이 뽑는다 해서 컷이 낮고 이건 아닙니다. 3년치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신 지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합격만을 위해서 연고지가 아닌 다른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거기 합격했지만 내년에 다시 시험 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이 발령받고 싶은 지역에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데이터 기준 이상 기준을 봤을 때 자신이 노려볼 만한 지역인지 물론 기준이 있겠죠. 최근 3년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한번 내가 칠 수 있는 지역인가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만 기준은 될 수 있겠죠. 합격할 수 있는지를 기준을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건 카페에 있기 때문에 여기처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니까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실제 합격 가능 지역인가 이런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합격 가능 지역이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거의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경쟁률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멘탈에도 좋고요. 결과치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결과를 본다 하더라도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확인 후에 좋아지는 사람보다 안 좋아지는 사람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적으로 여러분들은 경쟁률을 볼 필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여러분들 수업 합격할 거니까 그건 보지 마시고 여러분 정진하시면 됩니다. 그거 볼 시간에 소방학을 더 보시고 소방법을 더 보시고 행정법을 더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금요일날 공포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